구체적으로 데이터 드리븐 선수 평가 방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에는 물론 이제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타율 장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루율이 중요하다는 게 그 핵심이었죠. 그게 출루율이 중요하다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야구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수를 내고 점수를 안 주는 방식에만 집중을 했어요. 점수를 내려면 잘 치는 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치는 타자는 비싸지는 거예요. 점수를 안 주려면 좋은 투수가 막 던져야 되잖아요. 비싼 투수가. 그러니까 투수 가격이 비싸죠. 요 두 축이 비싸지는 과정에서 그러면 점수를 잘 내고 점수를 덜 내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본 게 오클랜드거든요. 근데 오클랜드가 주목한 방식은 야구는 잘 치는 타자도 어차피 한 번 들어와. 돌아가면서 한 번 들어와. 잘 치는 타자 한 명을 1, 3, 5, 7번에 쓸 수가 없어. 다 똑같이 한 번씩 들어오는구나.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따져보니까 두 팀은 똑같이 아웃카운트 27개를 갖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클랜드가 주목한 게 아웃을 안 당하는 능력에 주목합니다. 그게 출루율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루율은 계산할 때 무슨 뭐 볼넷을 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웃을 안 당한 타석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목을 하는 것처럼 템파베이도 그러면 데이터를 따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올라가. 우리 주식할 때 보면 뭐 ROE 따지고 뭐 굉장히 복잡한 수식들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구단 선수의 가치도 그렇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시프트라고 불리는 건데요. 점수를 안 주기 위해서는 투수가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투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수비수가 공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야구공의 위치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이 타자가 나왔을 때 이 투수랑 만나면 야구공이 타구가 주로 어디를 가더라. 이런 것들을 전체 메이저리그의 내야를 16개로 나눠요. 대충 두세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16개로 나눠서 이걸 쪼갭니다. 그리고 확률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수비수를 옮겨놓는 방식을 씁니다. 지금은 많이 하지 않아요? 지금은 시프트가 다 익숙한 거지만 그걸 템파베이가 맨 처음 해서 지금으로 저희가 15년쯤 전에 또요? 그게 첫 번째 시프트라는 거고 시프트. 네, 두 번째가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물론 이제 템파베이가 10년 만에 우승을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 가는 데 시프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 다른 팀도 딱 보고 그래 다 따라하지. 저 효과적이네. 그렇지.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템파베이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두 번째가 오프너라는 겁니다. 오프너. 오프너는 대개 야구는 선발 투수가 나와서 5일 만에 한 번 나와서 한 6이닝, 7이닝을 딱 던져주면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6이닝, 7이닝을 던져줄 수 있는 선발 투수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투수들 뭐 요즘 막 3천만 달러씩 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 비싼 선수를 내올 돈은 없잖아. 무슨 방법이 있지? 보통의 선수들을 짧게 써요. 따져보니까 이게 또 데이터의 변화 방식인데, 자, 우리는 야구를 대충 보면 선발 투수가 잘 던지고 4번 타자가 잘 쳐야 이기는 경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템파베이가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1회 점수를 안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대부분 야구가 시작하면 홈팀이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홈팀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할 확률 53%에서 55%를 갖고 시작을 해요. 말공격이 좀 유리한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홈팀의 승률을 딱 주고 1회에 선취점을 내면 승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야구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먼저 내는 팀이 유리한 종목이에요. 물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요거 계산해 보니까 아주 비싼 선발 투수를 쓰는 것보다 1회에 점수를 안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마무리 투수를 1회 했습니다. 마무리 투수를요? 마무리 투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투수를. 5일 동안 선발 투수를 쓰는데 이거 6이닝, 7이닝을 얘를 한 번에 쓰고 5일 뒤에 쓸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5일 중에 한 3일 정도를 1이닝 막아서 1일을 막을 수 있으면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템파베이가 그걸 합니다. 마무리 투수를 1회 했어요. 그리고 이틀 쉬고 얘를 또 1회 했어요. 나머지를 2, 3회를 1이닝 던지고 나서 좋으면 2이닝도 맞고 그 다음 투수가 한 2, 3이닝 맞고 그 다음 투수 2이닝. 지금은 불펜데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전략인데 그걸 템파베이가 맨 처음 시작했어요.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최대로 활용하는 전략이네요. 그렇죠. 아니 비싼 선수를 쓰기보다는 덜 비싼 선수를 여러 명 쓰겠다. 3천만 달러짜리 한 명 쓰느니 100만 달러짜리 30명 쓰겠다. 이런 전략으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오프너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둡니다. 지금은 포스트 시즌을 가면 많은 팀들이 선발 투수 혹은 그냥 선발 투수라고 하기 이상하잖아요. 스타트 피처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새로 생긴 이름이 오프너예요. 1회 혹은 2회까지만 딱 막아줘요. 내가 진짜 몰랐던 거네. 이런 전략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과감하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야구의 전통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야구를 볼 때 승리 투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데이터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투수의 승리가 팀 승리에 연결되는 과정들이 그렇게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누구든 나가서 승리할 수만 있으면 돼. 어떤 20승 투수를 갖고 있느냐 안 그렇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죠. 이 선수 노조가 그때 반대를 해요. 템파베이의 오프너 전략은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선발 투수들의 몸값을 깎으려는 일종의 담합이다. 이런 주장까지 할 정도고. 그래서 오프너 전략을 함부로 쓰기가 어렵죠. 그리고 7천만 달러짜리, 아니 3천만 달러짜리 선발 투수 사다 놨는데 너 보고 약간 너 1회에는 딴 애가 나가고 2회부터 나가게 하면 내가 투수는 경기 시작할 때 나가서 막 이게 가오인데 가오라는 말 써도 되나? 로망인데 이런 걸 못한다라는 저항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팀들이 이제 선발 투수를 한 3명 돌리고 나머지 이틀은 불펜 데이 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팀들도 있고 템파베이단 선발 2명, 3명 돌리고 나머지 기간은 다 오프너 쓰는 이런 식의 전략을 씁니다. 이게 야구라는 경기 종목 자체를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야구는 이렇게 해오는 것이라는 걸 깨는 거예요. 처음에 시프트를 도입할 때도 많은 야구의 전통주의자들이 야구가 120년 동안 수비 위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막연한 인상 비평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시프트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게 드러났고 시프트를 하니까 왼손 타자들이 다 죽어나는 거야. 왼손 타자들이 타구는 되게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거를 수비수들이 다 막아내니까 오른손 타자들을 왼쪽에 다 몰려놓기는 좀 어렵거든요. 1루까지 던지는 거리도 있고.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올해부터는 템파베이가 이런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았고 그게 만연해지니까 메이저리그는 올 시즌부터 시프트를 금지시킵니다. 이제 금지시켰어. 그렇게 템파베이가 시프트 쓰고 오프너 썼잖아요. 그 다음에는 1번 타자도 바꿔요. 1번 타자? 우리 일반적으로 야구에서 알고 있기로는 1번 타자가 이렇게 막 출루율 좋고 그렇지. 공도 오래 보고 그럼요. 도루도 잘하고 이런 선수들이 점수를 많이 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선수를 있는 게 뭔가 팀 승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템파베이가 데이터를 따져보니까 아닌 거야. 아니라고? 메이저리그에는 투수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네. 오프너도 많이 나가. 네. 그러다 보니까 1번 타자가 출루에 점수를 내려면 일단 안타를 하나 쳐야 돼. 그 다음에 2루까지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타가 또 나와야 점수가 한 점 날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3, 4개의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점을 내는 건데. 그렇지. 그래서 1번 타자를 그렇게 출루율 좋은 애로 내보내고 네. 뒤에서 이제 3번, 번트를 4번 내기도 하고 클린업이라고 그래 잘 치는 타자를 있잖아. 두고 그렇게 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 아닌가요? 그랬는데 투수들이 워낙 세지니까 그리고 강속구를 던지잖아요. 타자 4명 중에 2명이 안타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공을 제대로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려워. 점수를 내는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무슨 내보내고 보내고 불러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번부터 9번까지 모두가 다 홈런을 노리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거는 템파베이가 시작을 했고 다른 모든 팀들도 잠깐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메이저리그 1번부터 9번까지 다 홈런 치는 타자 삼진을 당하더라도 홈런을 때린 적이 좀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야구가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은 시프트도 금지시키고 도루도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좀 더 야구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변화들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템파베이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너를 쓰는 이유는 1회에 점수를 내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타석에 돌아오는 1번 타자를 제일 센 놈으로 붙이는 게 그렇겠네. 효과적이다. 그래서 1번 타자에 홈런 타자를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최지만도 그래서 1번 타자로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야구의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워낙 많이 내가 잘못 알고 알았던 거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템파베이 같은 강소기업이 아주 돈이 많고 파워가 넘치는 이 강팀과 싸우려면 그 상식과 전통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약점을 찾아서 자신만의 강점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때까지의 전통이고 그때까지의 상식이었던 거라. 요거를 템파베이가 바꿔나가고 이것들이 메이저리그 전체를 바꿔나가고 있는 이런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